왜 하필 뉴질랜드?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뉴질랜드인지. 나라는 많거든요. 이민할 수 있는 네, 나라도 많고, 지금 그 프로젝트가 다른 데 나라에서 더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몇 네, 개 리스트가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저렇게 멀리 있는, 그것도 호주도 아니고, 호주에서 음, 뉴질랜드도 한 3시간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저렇게 고립된 나라 왜 하필 뉴질랜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치님의 네. 생각들을 좀 나눠주세요. 사실 뉴질랜드라는 국가를 제가 처음 떠올린 건 아니에요. 사실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서 그 해외 확장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트립도 다녀오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표님 미국도 갔다 오시고 심지어 중국까지 다양한 국가들을 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깨달았어요. 가서 내가 여기를 답사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건 결단하지 않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조건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건 사실 여기가 익숙하고 한국을 떠나는 결정이 쉽지 않아요. 왜?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 안락시대를 내려놓고 떠나는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냥 대표님께서 그날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좀 그런 과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이 뉴질랜드를 주셨을 때, 일단은 이 뉴질랜드라는 국가를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가라 라고 마치 하신 것처럼 그냥 저한테 그게 미션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내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걸 지난 5년 동안 저 정말 깊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계속 그걸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은 속이 뭔가 어디엔가 쓰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여정들이 제가 대표님 농담처럼 말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대표님 선지자세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저한테 뭔가 태스크를 주실 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엄청 센 저항이 같이 올라와요. 같이 올라오고, 저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라는 이 안에 저항이 있는데, 항상 오래 시간을 끌다가 버티다가 그걸 들어가서 하면 항상 생각하지도 못한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얻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제 인생이 몇 번에 놀라울 정도로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 이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큰 비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그거를 제가 제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의 기회가 오히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먼저 현실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뭐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고 부모님 연세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그냥 일단 미뤘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세한테 광야로 나가라라는 느낌처럼 일단 예스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이 뒤늦게 올라오더라고요. 뒤늦게. 근데 그때 말씀 주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현실적인 생각이 뒤늦게 올라오나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거기 몇 학기를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면 왜 그 돈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순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 계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건 돈,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케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남아 있는 어떤 이런 자산, 전 또 문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서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그 뒤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연 가서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 게, 물론 그때는 제가 혼자 먼저 나간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뒤에 하나하나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현실적인 생각들이 지금 내가 이거 가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죠. 바뀐 적은 없었어요. 생각이 바뀐 적은 없고, 근데 대표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사실 외국에 나가 산다는 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게다가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 우리 뜻대로 잘 안 돼. 예상대로 안 되면 이게 어떤 그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 힘듦에 대한 게 예.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불편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본인이 정말 이게 본인 의도대로 가는 거냐.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팀의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좁혀서 주은숙 네 인생에 너의 프로젝트다. 그랬잖아요. 대표님이랑 다른 이제 조양 대표님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나 혼자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사실 그거 아니었거든. 이게 제가 혼자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응. 근데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혼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생각하고 그 대표님과 그 손가락까지 걸면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과 그 결단을 했던 게 후에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음 그렇게까지 막 걱정스러운 생각이 제 발목을 잡진 않았어요. 음, 불편했어요, 많이. 어느 정도 불편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네, 뉴질랜드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아, 왜 저거 좁은 길인데, 왜 저기 가지? 예, 요즘에 다 뉴질랜드 나오는데. 아, 뉴질랜드 오히려 저기 호주까지 가고 막 음, 다들 오히려 나온다고 네. 하는데 본인 오히려 음, 지금 뉴질랜드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네, 청년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 아예 네, 들어가잖아요. 저기는 네, 약간 은퇴하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가서 창업 이민한다. 이게 뭐든지 지금 아다골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안 맞는 거를 본인이 지금 한다고 하고 또 음, 나를 뭐 하나님의 뭐 어떤 미션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것도 사람들이 와닿지 않고 네. 와닿게 좀 본인이만의 어떤 뉴질랜드 가야 되는 무조건 뉴질랜드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와 그런 것들이 설득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강력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뉴질랜드 여행 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요. 어, 이민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들을 추려본 적도 있어요. 음, 하나하나 주변 국가들부터 실제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라고 할까?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밑바닥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조건이 대부분이에요. 음, 근데 뉴질랜드라는 환경을 생각했을 때 일단 영어 문화권이고 영어 문화권은 한국어와 영어가 언어가 주는 그 어떤 에너지가 달라요. 한국어의 언어에 갇혀 있을 때 조은숙이라는 사람의 포텐셜과 영어라는 언어를 쓸 때 조은숙이라는 사람이 가져 끌어낼 수 있는 포텐셜이 일단 다르고 영어권 문화들의 그 성숙한 어떤 그 마인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것이 항상 있었고 일단 언어라든지 그런 배경에 대한 조건 그리고 뉴질랜드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편안한 곳에서 지루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똑같은 지루한 삶을 살면서 죽어가기보다는 썩어가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길로 나를 내몰고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뉴질랜드 가서 제가 만약에 편안한 근데 은퇴 왜 하필 노년에 뉴질랜드인지 그게 아직도 근질근질하거든요. 아니 그런 도전은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뉴질랜드, 여기에 사실 뉴질랜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 사실 뉴질랜드를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가 음, 경제라든지 부자들의 어떤 금융 서적을 많이 읽으면 항상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음, 나왔거든요.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사실 농업 국가로 굉장히 그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퀄리티를 가진 국가고 저희도 매일 끼니 때마다 이 뉴질랜드산 버터를 먹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본인들의 상품에 대한 어 글로벌적으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버터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버터를 포지셔닝을 잘해서 고급 버터로 들어가서 키워드만 넣어도 그 스낵의 가격값이 엄청 올라가는데 뉴질랜드는 한마디로 원자재는 되게 좋은데 브랜딩과 마케팅이 되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사실 농업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 왜?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뉴질랜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브랜딩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그런 내재 가치만큼의 외부에서의 그런 포지셔닝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브랜딩적으로 이 국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다는 사실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키워드, 왜냐면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부자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또 부자들은 다 개인 농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농업을 미래의 산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했을 때 농업이라는 키워드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 여기에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뉴질랜드에 정착을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온다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 단계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여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세팅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미션을 보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혹시 보여준 게 있나요? 야, 준수가 너 여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었다거나 네. 거기에 대한 네. 증거를 제시하면서 음. 뉴질랜드여야만 하는 뭔가 그런 음. 어떤 사인이 본인만의 그런 게 혹시 있었어요? 뭐 꿈에 봤다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내가 뭘 했는데 너무 수월하게 뭔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아, 뭐 다양한 뭐 증거들이 있으면 말씀해 뉴질랜드. 주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제가 예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주은숙이 예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원래 기질상 대표님 저를 오래 겪어서 아시겠지만 뭐 하나가 들어올 때 저는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저는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럴 것 말을 같아. 예. 저는 말을 뱉어놓고 안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인생에 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근데 오전에 저희 미팅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예스를 했던 거는 그냥 이런 걸 직감이라고 하나요? 직감적으로 그냥 거기가 불편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라 라는 그 음성처럼 일단 첫 번째 들렸어요. 첫 번째 들렸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단계 단계 사실은 석사 유학이라는 입학까지 가는 동안 여정이 너무 험난해요. 왜냐하면 어학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저도 맞아요. 나름대로 영어를 먹고 살았지만 사실 어학 시험이랑 아이들 좀 가르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기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2월 말에 3월 초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 시험 원서를 내야 되는 기간까지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그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데 시험을 처음 한번 쳐봤어요. 근데 사실 절망적인 거예요. 이거 못 갈 수도 있겠다 사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 테스트 하다가 대표님이랑 소통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번 만에 안 되면 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패스를 했어요. 딱 6주 만에. 근데 제가 스피킹은 딱 2주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스피킹 7.0으로. 그러니까 IELTS라는 시험이 9.0이 만점이고 보통 유학을 하려면 6.5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근데 오버롤이라고 이제 그 점수 내는 체계가 있는데 한 번만에 6주 만에 6.5를 그냥 가뿐하게 하나님께서 패스를 저는 시켜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험을 오래 준비하면 사람의 생각이 이만한 작은 박스 안에 갇히겠구나. 왜? 정확도를 요하는 시험인데 굉장히 그게 엄격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 석사, 박사 오래 하는 사람들은 큰 생각을 절대 못 하겠구나를 그 시험 내내, 기간 내내, 준비하는 기간 내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사인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도 심지어 50대 조양 나이에. 대표님도 50대예요. 맞아요. 저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근데 50은 달라요. 30대 내가 밤새고 석사할 때 했던 거랑 50의 나이에 하루에 7, 8시간 앉아서 꼬박 공부하는 거 이거 다르거든요. 근데 50의 나이에 이걸 나를 6주 만에 시험도 한 번 만에 시험이라는 건 경험해보지 않은 시험을 한 번 만에 통과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그 시험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있어요, 영상들. 근데 그 학생들 보면 다 20대 초반이에요.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수능 1등급, 2등급 친구들.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데 정말 그때 그 사인을 받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구나를 시험을 통과하고 사실은 더 깊게 느꼈어요. 거기다 장학금도 아, 장학금. 주셨네요. 아, 맞아요. 장학금. 잠깐 장학금 자랑 좀 할까요, 대표님? 총 원래 학비가 얼마인데 장학금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학비가 원래 한 이제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두 가지 성적이 있어요. 대학교 성적이랑 대학원 성적이 있는데 대학교 성적은 부끄러워서 제가 차마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대학원 성적을 꽤 잘 받았어요. 90 한 5% 정도? 그러니까 상위. 꽤 잘 받았는데 대학원 성적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딱 그거를 입학 지원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첫 번째는 이제 좀 그게 좀 어떤 그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즈니스로 다시 지원을 하면서 그때 장학금을 1,500만 원, 15,0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탑 클래스 학생들 받는 그 장학금을 50대 나이에. 근데 그게 대학교는 성적이 안 좋다고 네. 하셨는데 대학교 성적을 보고 그 장학금 못 나오는데 그러면
대학원의 성적을 거긴 추가를 안 보잖아, 원래는. 대학원 원래는 또 성적을 보고 그런, 나온 것 예.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 성적으로는 장학금을 입에 꺼낼 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학교 졸업했다는 걸 내야 돼서 냈는데 대학원 성적을 인정해준다는 조건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대학원 성적이랑 제가 또 나름 대학에서 강의도 했던 교수로 강의도 했던 이력이랑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장학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허리 한 번 안 펴고 진짜 공부만 했거든요. 그 성적을 15년 동안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음,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성적을 예. 써먹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강력한 증거다라고 아, 예, 생각을 맞아요. 하는 어떤 네. 시점이 왔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직감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명령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제가 언어를 풀었쓴다면 직감적으로란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인생에는 계획과 의도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직감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 직감으로 해서 운으로 연결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누구는 촉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한테 미션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